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이번에 정말 매일매일 활용할 수 있는 원어민 필수 표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동사뿐만 아니라 동사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덩어리 표현, 그리고 그거를 문장으로까지 만드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수업을 듣고 난 후에는 영어 문장을 이렇게 만들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표현 첫 번째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손톱, 발톱을 깎다라는 청결 표현이 등장했죠. Cut one's nails, toenail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nails 이거는 손톱을 말하고요. toenails 이거는 발톱을 얘기합니다. 손톱을 깎는지 발톱을 깎는지에 따라 다른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 cut를 사용해서 뭔가 끝을 잘라내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여기서는 one's nails라고 되어 있는데 이 one's는 내 손톱이면 my, 너의 손톱이면 your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사진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미지,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cut one's toenails, nail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알고 있으면요, 문장을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얼마나 자주 발톱을 깎나요? 라고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이걸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How often do you cut your toenails? 네, 의미단위 두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How often do you입니다. 이거는 패턴에서도 정말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How often을 사용해서 얼마나 자주 하는지 이 빈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do you라고 질문이 시작되면 당신은 평소에 뭘 하나요? 라고 묻는 거죠. 이 두 개가 합쳐지면 How often do you? 얼마나 자주 뭐뭐를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상대방이 샤워는 얼마나 자주 하는지, 영어 공부는 얼마나 자주 하는지, 쇼핑은 얼마나 자주 하는지 등등 정말 많은 걸 물어볼 수 있는 유용한 패턴이에요. How often do you? 이걸로 시작한 다음에 우리가 방금 배웠던 덩어리 표현을 한 번에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Cut your toenails. 그러면 문장이 완성됐네요. How often do you cut your toenails? 단어 하나하나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덩어리 두 개를 던져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자주 뭘 하지? How often do you? 발톱을 자르다. Cut your toenails. 이렇게 끝나는 거죠. 네, 아주 간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덩어리로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get a haircut. 이거는 머리를 자르다. get a haircut.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뭐 다르게 하기보다는 그냥 get a haircut 자체를 머리를 자르다, 이발하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덩어리 표현을 가지고 이런 표현도 해볼게요. 나 내일 머리 자르러 갈 거야. 좀 길어 보이지만 나 할 거야. 머리를 자르다, 내일. 이렇게 의미단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문장이 완성된다면 I will get a haircut tomorrow. 이렇게 되겠죠? 자, 가장 먼저 I will. 이거는 뭐 계획을 하고 있다가 나 그럴 계획이야. 그럴 생각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어. 뭐 이런 것이기보다는 이 순간적인 의지거든요. 나 할래.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 나 갑자기 머리 잘라야겠다. 이런 느낌이죠. 만약 I'm going to를 쓴다면 조금 더 계획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었던 일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I will은 그냥 할래. 이 정도 느낌입니다. 그래서 나 할 거야. I will. 바로 나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동사를 사용한 패턴, 네, 혹은 이 표현을 가지고 오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I will get a haircut. I will get a haircut. 네, 문장이 거의 끝났죠? 뒤에는 어떤 장소나 시간 같은 추가 정보만 더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내일이니까 tomorrow. 문장이 끝납니다. 네, 이렇게 문장을 한 문장 한 문장을 덩어리를 사용해서 만들면 정말 편해요. 다시 해볼까요? I will get a haircut tomorrow. I will get a haircut tomorrow.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계속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get a perm. 앞에 get a haircut이랑 비슷하니까 네, 같이 외워주시면 좋아요. get a perm. 파마를 하다. 이렇게 꼬불꼬불하는 파마를 하다를 여기서도 이제 여긴 좀 신식 기법인가 보네요. 이미지에 나오는 파마하는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get a perm. 파마를 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헤어컷, 머리를 자르다. get a haircut, 파마를 하다. get a perm.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문장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파마 하셨어요? 라고 묻고 있죠. 파마 하셨어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Did you get a perm? 네, 상대방에게 뭐뭐 했어 라고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물어볼 때는 Did you?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사실 자주 사용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너 얼마나 자주 해? How often do you? 했어? Did you? 너 하니? Do you? 혹은 뭐뭐 해줄래? Can you? 이렇게 제가 같이 하는 문장들이 있는데 저랑 같이 배우다 보면 이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게 되거든요. 또 그게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봤다고 나 완벽하게 안 되는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또 나오거든요. 그거 한 다음에 다시 복습하면 더 깊숙이 우리 몸속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의미단위 두 개만 꺼내면 됩니다. Did you에다가 get a perm. Did you get a perm? 뭉치면 어떻게 되죠? Did you get a perm? 너 파마했어? 라고 묻는 게 됩니다. 간단하죠? 다시 해볼게요. Did you get a perm? 너 파마했니?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계속 가보면요. dye one's hair. 뭐 여기 once는 my나 your로 바꿔주시면 돼요. dye my hair. 염색을 하다.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염색하는 거를 우리가 dye my hai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만약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 미용실에서 누가 해줬다라고 하면 have my hair dyed. have my hair dyed.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이 추가적인 느낌은요, 제가 책에다가 밑에 써놨으니까 또 책을 함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강의 듣고 책을 통해서 한 번 더 복습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언제 염색하신 거예요? 언제 염색을 하신 겁니까? 영어로 이렇게 되겠죠? When did you dye your hair? 자, 이번에는 when에다가 did you를 붙였죠? 우리가 뭐 when, 언제, where, 어디서, why, 왜 이런 의문사가 있고요. Can you? 뭐뭘 할 수 있니? Did you? 뭐뭐 했었어? Do you? 뭐뭘 하니? 등등의 표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독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붙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서 보면 When did you dye your hair? 언제 뭐뭐 했었니? 라는 거를 먼저 나오고 염색하다가 나왔죠. When did you dye your hair? 나중에 이제 좀 익숙해지면 이것들을 정말 적재적소에 섞어서 내 마음껏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조금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이거 두 개 넣으면 되겠다. When did you dye your hair? 네, 속도는 약간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의미 단위별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씩 의미 단위별로 꺼내볼 거고요.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이거 끝난 다음에 다시 복습하면 되니까 한번 시도해본다 정도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자, 얼마나 자주 발톱을 깎나요? 이 말은요, 얼마나 자주 무엇을 하나요? How often do you? 발톱을 자르다 cut your toenails. 뭉치면 How often do you cut your toenails? 나 내일 머리 자르러 갈 거야. 나 할 거야. I will 머리를 자르다 get a haircut. 내일은 tomorrow. 뭉쳐볼게요. I will get a haircut tomorrow. 파마하셨어요? 이건 두 개죠? 뭐뭐 하셨어요? Did you? 파마다 get a perm. 파마하셨어요? Did you get a perm? 좋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언제 염색하신 거예요? 이거는 언제 뭐뭐를 하셨던 거예요. When did you? 그 다음에 염색을 하다. Dye your hair. 한꺼번에 When did you dye your hair? 네, 이 중간에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면 더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요. 반복. 네, 이게 익숙하게 될 때까지 정말 많이 반복해 주시면 여러분의 문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언제 파마하신 거예요?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언제 뭐뭐 하신 거예요? 에다가 파마를 하다를 붙여서 문장을 완성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배웠던 걸 약간 섞은 거니까 이거 함께 한번 만들어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고요. 헷갈리시면 다시 돌아오셔서 확인한 다음 그 다음에 답을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주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정말 많이 사용하는 필수 영어 표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밀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인데요. 뭐 옷을 입는 동작이라든지 옷을 벗는 거라든지 화장을 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죠. 근데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 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떠오르지 않는 순간들이 많을 거예요. 쉬운데 정말 중요한 이런 표현들부터 정복하면 여러분의 말하기 실력이 훅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저랑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화장을 하다인데요. put on one's makeup. 그냥 put on makeup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my나 your 같은 표현을 덧붙여서 put on my makeup. 제 화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put on은 좀 이따 배울 건데 옷을 입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입는 거 뿐만 아니라 화장을 이렇게 덧대는 것도 우리가 put on이라고 합니다. 두는 건데 on, 여기 표면을 말하거든요. put on. 이 느낌을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put on makeup. 이 자체를 화장하다 연결시켜서 put on my makeup, put on makeup.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문장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저 화장하고 있어요. 질문은 아마 이게 어울릴 겁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영어로 하면 What are you doing now? 혹은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말투에 따라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가 될 수 있고 지금 뭐 해? 가 될 수 있으니까 감정을 실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답변 같이 해볼까요? 영어로 하면 I'm putting on my makeup. 자, 이런 것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의미 단위 이 표현을 알고 있잖아요. Put on my makeup. 이게 툭 치면 Put on my makeup. Put on my makeup. 이렇게 나오면 여기다가 하나만 살짝 추가하면 돼요. 여기서는 주어 동사인데 I에다가 put이 아니고 I'm putting이라고 바꿨죠. 이렇게 형태를 바꾸면 그냥 평소에 한다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다는 느낌이 됩니다. 늘 하는 거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putting on my makeup. 화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듣는 상대방이 아주 생생하게 떠오를 그런 표현입니다. I put on이 아니고 I'm putting on my makeup.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I'm putting on my makeup. 이런 느낌이죠. 다시 해볼까요? I'm putting on my makeup. 저는 화장을 이렇게 제가 스스로 해본 적이 없어서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데 아마 화장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훨씬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내가 하지 않아도 She is putting on her makeup. 그녀는 지금 화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내 문장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살짝 바꿔주시면 좋겠죠. 자, 다음 표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put on. 메이크업 빼고 그냥 put on 넣으면 옷을 입다라는 느낌이 됩니다. 이 옷뿐만 아니라 액세서리를 끼거나 모자를 쓰거나 이렇게 몸에 장착하는 것들은 전부 다 put on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put, 두다, on 접촉해서 이 옷을 몸에 이렇게 모자를 접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옷을 입고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옷, 액세서리 표현을 뒤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Where 이것도 옷을 입다이지 않나요? 이건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Where 이거는 옷을 입고 있는 상태를 보통 얘기하고요. Put on은 이렇게 입는 동작 이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입는 거 Where, 입고 있는 거 Put on. 이렇게 동작이 조금 더 강조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코트 입어요. 밖은 추워요. 이것도 물론 where를 사용해서 틀렸다,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put on을 사용하면 조금 더 정확하고 생동감 있게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영어로 하면 put on your coat, it's cold outside. 자, 주어 빠지고 동사부터 나오면 우리가 어렸을 때 명령문이라고 배웠죠.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얘밖에 없고 얘한테 얘기하는 게 확실하니까 굳이 you라는 주어를 더할 필요가 없이 빼버린 겁니다. 강세를 주면서 put on your coat. 야, 너 외투 입어, 코트 입어. put on your coat. put on your coat.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이제 하나처럼 외우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냥 put on 뿐만 아니라 put on your coat. 이렇게 연습하면 나중에 자켓으로 바뀌었다. put on your jacket. 바지로 바뀌었다. put on your pants.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이 비슷한 멜로디에 넣기만 하면 되니까 훨씬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날씨를 얘기할 때는 it is 이거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it's cold outside 바깥은 추워.
네, 그래서 여러분의 뭐 아드님께서 겨울에 추운데 반팔만 입고 괜찮아 이 정도면 Put on your coat. It's cold outside. 야, 코트 입어. 바깥에 춥단 말이야. 그래서 입어라. 이 동작이 조금 더 강조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벗는다라고 할 때는요, take off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접촉하는 게 on이라면 이걸 떼내는 것 off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take는 어떤 사물 같은 걸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가져가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붙이는 게 아니라 off, 떼면서 움직이는 거. 이거를 바로 take off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개 같이 외우는 걸 추천드릴게요. put on, take off. 옷을 입고 벗는 그런 모습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뭐 신발 같은 거 벗을 때도 물론 말해줄 수 있어요. 몸에 장착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put on, take off.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문장 볼게요. 신발을 벗어도 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가 신발 벗어도 될까요? 영어로 바꾸면 Can I take off my shoes? Can I를 사용해서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묻고 있죠. 네,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질문들은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Can I?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혹은 뭐뭐 해줄래는 Can you?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뭐뭐 했어? Did you? 이렇게 약간 청기백기처럼 얼마나 자주 해? How often do you? 뭐뭐 하니? Do you? 언제 뭐뭐 하니? When do you? 이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요거 가져오신 다음에 저랑 같이 배우고 있는 덩어리 표현 넣어주시고 문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지네? 네, 신기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 Can I take off my shoes? 신발은 보통 두 개가 한 짝이죠. 그래서 복수 형태 my shoes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갔는데 신발이 너무 벗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 멋대로 벗으면 약간 냄새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예의 어긋날 수도 있고 뭐 그런 다양한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Can I take off my shoes? 여기 내 신발 좀 벗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Can I take off my shoes? 네, 영화에서도 이런 표현 많이 봤습니다. Can I take off my jacket? 면접 보러 가서 이제 저 자켓 좀 벗어도 될까요? 물론 친구들끼리면 그냥 막 벗으면 되지만 그럴 상황, 뭐 좀 어색하거나 아니면 좀 예의를 갖춰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change into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옷을 입다가 아니고 갈아입다. 어떤 한 옷을 입고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외투를 입고 있다가 잠옷으로 갈아입다. 이렇게 하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change into를 써서 뭐뭐로 갈아입다 라는 표현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네, 그냥 이 표현보다는 저는 덩어리 혹은 문장, 이 문장을 함께 외우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잠옷으로 갈아입고 싶어요 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이거 영어로 바꿔볼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I want to change into my pajamas. 네, 이렇게 완성되죠? 자, 영어를 배운다면 그럼 한 번쯤 만나봤을 겁니다. I want to. 보통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게 바로 I want to. 이거는 제가 3단 다 외우는 걸 추천드려요. I want to. 하고 싶어. I don't want to. 하고 싶지 않은데 Do you want to? 하고 싶니? 이렇게 3개. 이거는 툭 치면 바로 자다가 일어나서도 얘기할 정도로 연습해주면 좋을 패턴입니다. I want to. 저 하고 싶은데요. 뭐 하고 싶은데? change into my pajamas. 여기까지 한 덩어리처럼 만들어주세요. 나중에 이 파자마만 바꾸면 되죠. change into my pajamas. 이 잠옷으로 갈아입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디 울랄라 너 여행 가서 뭐 내가 어른이고 나를 뭐라고 할 사람 없으면 마음대로 갈아입으면 되지만 뭐 인솔자가 있거나 뭐 그럴 상황이라면 excuse me 뭐 하거나 아니면 teacher 선생님 하고 한 다음에 I want to change into my pajamas. 저 잠옷으로 갈아입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혹은 나 이런 표현 안 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살짝 바꿔주셔도 돼요. Did you change into your pajamas? 너 잠옷으로 갈아입은 거야? 뭐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I will change into my pajamas. 나 잠옷으로 갈아입을 거야. 갈아입었어? 갈아입을 거야? 뭐 이렇게 내가 만들고 싶은 문장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나 문장 만들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 일단 제가 만든 것부터 연습해 주시고요. 익숙해지시고 조금 더 욕심이 생기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사실 제가 가장 끝에 드리는 퀴즈도 이런 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해볼 건데 틀려도 괜찮고요. 뭐 얘기 못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나중에 또 복습하고 제 강의가 계속해서 이게 복습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많이 만나다 보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마음 편하게 한번 시도해본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 화장하고 있어요. 자, 이건 한 번에 바로 가볼게요. be 플러스 ing 진행형을 사용해서 I'm putting on my makeup. 한 번 더 해볼까요? I'm putting up my makeup. 네, 두 번째, 코트 입어요. 밖은 춥습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코트 입어. Put on your coat. 밖에 추워. It's cold outside. 뭉쳐볼까요? Put on your coat. It's cold outside.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발 벗어도 될까요?는 첫 번째,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Can I? 네, 그 다음에 신발을 벗다. Take off my shoes. 뭉치면 Can I take off my shoes? 좋아요. 잠옷으로 갈아입고 싶어요. 저 뭐뭐 하고 싶어요. I want to. 잠옷으로 갈아입다. Change into my pajamas. 한 번에 I want to change into my pajamas. 고개를 살짝 움직이면서 멜로디 타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퀴즈입니다. 자켓 입어요. 네, 간단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은 다시 돌아오셔서 보거나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준 다음에 나만의 답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이거 오늘 배웠던 거 섞은 거기 때문에 막 모르는 내용은 없을 거예요. 다만 이거 맞나? 라고 헷갈릴 뿐이죠. 네, 이 헷갈리는 것들을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회화로 바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제가 항상 노력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같이 화이팅해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영어에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필수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어라는 게 엄청 어려운 말을 몰라서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쉬우면서도 자주 사용되는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께서 익혀두시면 앞으로 영어 말하기, 이 영어 회화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4가지 표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make a reservation. 우리가 여행을 가서 어떤 외식을 할 때 미리 예약을 하고 나죠. 그거를 make a reservation. 예약을 하다.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약을 하다를 알고 있으면 내가 예약할게. 너 예약했어? 나 예약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 느낌만 더하면 다양한 표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문법, 그리고 이런 기본 표현들, 이거를 엮기만 하면 한 문장이 아니라 5문장, 10문장, 100문장까지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자, 그럼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2주 전에 예약했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2주 전에 했다는 과거형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같이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문장은요, I made a reservation 2 weeks ago. 이렇게 됩니다. 이 make라는 놈이 이걸 과거로 된다면 made. 네, 보통 끝에 ed 붙는데 이 make처럼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게 있거든요. 자주 사용하는 동사들, 저랑 같이 연습하는 문장들 위주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make a reservation이 아니라 I made a reservation.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주 전에 예약했다는 시간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끝에 넣어 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2 weeks ago. 이 ago를 사용하면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이라는 느낌이 됩니다. 5분 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3일 전일 수도 있고 한 달 전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2 weeks, 2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 weeks ago, 2주 전이죠. 네, 그 2주 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5 months ago, 10 days ago, 5 minutes ago 이렇게 다양한 시간을 넣어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의미단위 2개입니다. I made a reservation. 그 다음에 2 weeks ago. 이렇게 2개 따로 연습해 주셔도 되고요. 뭐 얘기하다가 익숙해지시면 같이 넣어서 해주셔도 됩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저는 예약을 했습니다. I made a reservation. 2주 전에요. 2 weeks ago. 뭉쳐서 해볼까요? I made a reservation
2 weeks ago.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한번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이 아니라 실제 내가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감정이입만 해주셔도 훨씬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래서 너 거기 예약했어? Did you make a reservation? 누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 되죠? I made a reservation 2 weeks ago. Don't worry. 걱정 마세요. 이렇게 뭐 부가적인 내가 아는 문장을 더해주셔도 괜찮은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get a receipt. 이거는 영수증을 받다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뭔가를 먹은 뒤에 영수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받다가 뭐지? 영수증은 뭐지?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거는 get a receipt, get a receipt.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사용해서 제가 영수증 받았어요. 영수증 받았니? 영수증 꼭 받아야 됩니다. 등등을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같이 만들어 볼 건요. 영수증 받는 거 잊지 마세요입니다. 뭐 영수증을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필요 없어서 버려달라고 말씀해 주시거나 제가 받아서 확인하고 버리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디 다닐 때는 이걸 청구해야 돼서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주변에서 이 말을 하죠. Don't forget to get a receipt. 자, 이거 패턴으로도 정말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가장 문장 앞에 don't 사용하면 뭐뭐 하지 마 라고 강하게 명령조로 좀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뭐 명령조가 아니더라도 부드럽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이 감정에 따라서 하지 마 이거랑 하지 마 이런 느낌 비슷해 보이나요? 이 표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forget to를 붙여줬는데 그냥 forget만 넣으면 잊어버리다이지만 보통 동사 뒤에 to를 넣어서 뭐뭐 하는 것을 잊어버리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패턴 어떻게 되죠? Don't forget to 뭐뭐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뭐 뒤에 뭐 우산 가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숙제하는 거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덩어리 표현 넣으면 되는데요. 오늘 배웠던 영수증을 받다를 더하면 Don't forget to get a receipt. 한번 더 해볼게요. Don't forget to get a receipt. 이렇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split the bill 하면 비용을 나눠내다입니다. 네, 우리가 이거를 뭐 더치페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그냥 더치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약간 콩글리시고요. go Dutch 이 반으로 나눠내다, 이 각자 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많이 사용되는 거 split the bill. 이 bill이라는 건 뭐 계산 같은 거, 계산서를 말하는데요. 이걸 이렇게 나누자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split the bill. 참고로 이거는 L 사운드이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고 끝을 살짝 올려주셔야 됩니다. bill. 약간 을 사운드인데 혀 끝을 여기 이빨이 있으면 앞니 끝에 살짝 대주시면 돼요. bill. 이걸 빨리 하면 bill. bill.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보통 많이 헷갈리는 게 맥주거든요. beer. 약간 비어인데 이거 끝을 내려주시면 돼요. beer. beer. 이거는 맥주고요. bill. bill. 빠르게 가면 계산서입니다. 우리가 계산서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맥주를 갖다 주면 좀 그렇잖아요. 이거는 제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이런 실수해서 이랬다라는 그런 실수담이 많이 내려왔는데 사실 이거는 이 언어로만 따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뭐 제스처라던가 뭔가 가리킨다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이 상황으로 많이 이해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영어를 하기보다는 이런 제스처나 표정 같은 거 사용해서 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문장 보면요. 오늘은 각자 내자. 뭐 누군가 살 때도 있지만 다들 뭐 사정이 그렇다라고 하면 각자 나눠서 내는 게 좋겠죠. 우리 오늘은 각자 내자.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영어로 Let's split the bill today. 네, let's를 사용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뭐 let's go 갑시다 라고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뭐 우리 단 둘이가 아니고요. 여러 명이 있을 때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제안한다면 나도 모르게 let's 바로 나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연습하는 거 split the bill 뭉치면 let's split the bill 우리 나눠내요 라고 말하는 거고요. today 오늘이라는 시간 정보는 맨 끝에 살짝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let's split the bill today 한 번 더 해볼게요. let's split the bill today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약간 추가 느낌으로
It is on me 라고 하면 내가 낼게. on me 이 표현을 사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I will buy this food, everything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사실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막 표현이 기억 안 난다고 해서 아 이거 어떻게 하지가 아니고요. 제스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아는 쉬운 말로 풀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제 설거지하다라는 말을 외국인이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면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릇들 이거 빨래 네가 했어? 뭐 누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 이거 내가 설거지했어.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도 아 저거를 설거지라고 하는구나. 나는 빨래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점차 교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하기라는 거는 100% 정확하게 말하는 건 힘듭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다가가는 거니까 열심히 외울 때 외우고 얘기할 때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to go인데요. 이거는 음식을 포장해 가는 거. 우리가 보통 take out 음식을 가져가는 거라고 얘기하죠. 네, 그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to go가 있습니다. here or to go. 이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이 패스트푸드점 갔을 때 사용하는 영어 이런 거 보시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to go라고 하면 네, 가는 거. 네, 그래서 여기서 먹지 않고 가는 걸 얘기하고요. 여기서 먹는 건 here. 그래서 나중에 뭐 할 때 뭐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here to go 이것만 단독으로 사용해 주셔도 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장을 보면요. 블랙커피 2잔 포장해 주세요. 자, 이거는 블랙커피 2잔인데 네, 가져갈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영어로 한다면 Two black coffees to go please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여러분이 얘기하고 싶은 걸 다 얘기한 거죠. Two black coffees 블랙 커피 2잔 얘기를 했고요. To go 이렇게 하면 문장 끝에 붙여서 가져갈 겁니다. 여기서 먹고 갈 게 아니고 테이크아웃 해갈 거예요, 가져갈 거예요, 포장해 주세요 라는 느낌이 될 수 있고요. 그냥 Two black coffees to go 되게 무례해 보이지 않나요? 네, 이거 우리도 블랙커피 2잔 이렇게만 얘기하면 오, 저 같으면 뭐야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please 이렇게 공손함을 더해주기 위해서 뭐뭐를 주세요 라는 느낌으로 please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I'd like to 뭐뭐 하고 싶어요 이런 표현을 붙여주셔도 괜찮고요. 혹은 can I get a 이러면서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꼭 한 가지 표현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여러분들께서 아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는구나 라는 아는 상태에서 원하시는 거 꺼내서 써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 표현 다시 해볼까요? Two black coffees to go please. Two black coffees를 여러분이 원하는 음료로 바꿔주셔야 돼요. 뭐 iced americano 네, 이 카노에서 강세를 주셔야 돼요. iced americano 아니면 뭐 black coffee도 있고 또 뭐가 있죠? chocolate latte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분이 원하는 메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외국인의 앞에 있고 내가 주문을 한다고 하면 상상하면서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죠? Two black coffees to go please 이렇게만 얘기하셔도 아주 완벽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웠던 거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해볼 건데요. 의미 있다니 생각하면서 천천히 만들어 볼 거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면 같이 해보시고 또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첫 번째, 저는 2주 전에 예약했습니다. 의미 단위별로 저는 예약했습니다. I made a reservation 2주 전에 2 weeks ago 뭉쳐서 하면 이렇게 되죠. I made a reservation 2 weeks ago 영수증 받는 거 잊지 마세요는 뭐뭐 하는 거 잊지 마. Don't forget to 영수증을 받다. Get a receipt. 네, 뭉쳐서 해볼게요. Don't forget to get a receipt.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각자 내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건 한 번에 오늘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냥 갈게요. 어떻게 하면 되죠? Let's spill the bill today. 말하듯이 해볼까요? Let's spill the bill today.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커피 2잔 포장해주세요. 이거는 영어로 Two black coffees to go please. 말하듯이 Two black coffees to go please.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속도 좀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약간 천천히 하는데 멜로디 타면서 two black coffees, to go, please. 이런 식으로 우린 외국인이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막 왜 저렇게 얘기하지라고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우리도 외국인이 와서 저는요 블랙 커피 2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손가락질해요.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연습하면 더 잘할 거라고 격려해주죠.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약하는 거 잊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 배웠던 거 이렇게 조립하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틀려도 괜찮으니까 써보시고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고요. 네, 헷갈리시면 돌아가서 다시 보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생활 속에서 꼭 사용되는 필수 표현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어려운 표현을 아는 것보다 쉬운 표현으로 문장을 바로바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 저랑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덩어리 표현입니다. Get a job. 이거는 일자리를 얻다라는 표현입니다. 뭔가 우리가 일자리를 찾으려고도 하고요. 일자리가 갖고 싶어 라는 말도 하죠. 이럴 때 일자리를 얻다라는 말을 get a job 이렇게 덩어리로 알고 있으면 문장 만들기가 정말 편해져요. 우리가 기본적인 문법 사항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바꾸면서 일자리 얻었어, 얻고 싶어, 얻을 거야, 너는 원하니 등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일자리를 얻다는 get a job이고요. join a company 라고 하면 회사에 입사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join이라는 말이 물리적으로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회사에 들어가거나 동아리에 들어가거나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join a company 이 표현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문장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저는 취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지금 대학 졸업했는데 집에서 놀기만 하는 거냐? 라고 하면 저도 일자리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반항을 하곤 하죠. 반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I'm trying to get a job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try to라고 하면 뭐뭐를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를 진행형으로 I'm trying to 나도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I'm trying to. I'm trying to. 저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죠. 이거 패턴으로도 많이 사용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I'm trying to. 그 다음에 get a job. 이거는 일을 구하다. 네, 그런 의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취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길어 보이지만 의미 단위 두 개만 꺼내면 됩니다. I'm trying to get a job. I'm trying to get a job. 이렇게 문장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덩어리를 기억하고 있으면 이 I'm trying to를 넣어서 다른 표현을 만들 수도 있겠죠. I'm trying to study English. 영어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뒤에 걸 사용해서 I will get a job. 나는 취직을 할 거야. 라는 표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배워갈수록 섞어 쓸 수 있는 게 많으니까 회화 실력이 처음에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퍼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부터 저를 따라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요. go to work. 이렇게 얘기하면 출근하다가 됩니다. go to, 뭐뭐 하러 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work, 일을 하러 가다. 이렇게 되죠. 이거는 work를 바꿔서 go to school, go to the concert. 등등으로 어떤 목적에 따라서 뒤에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덩어리로 외워주세요. go to work, go to work, 출근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work from home 이렇게 하면 재택근무를 하다. 네, 집으로부터 일을 하는 거니까 재택근무를 하다. work from home 이런 표현도 있구나라는 거. 꼭 막 적어서 완벽하게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한번 들어주시면 나중에 또 등장했을 때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번쯤 들어본다라는 느낌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저는
오늘 출근하기 싫어요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 나 오늘 출근하기 싫어 라고 하면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I don't want to go to work today. I don't want to go to work today. 하나씩 보면요. I don't want to.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뭐를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뭐뭐 하고 싶나요? 이 세 가지 덩어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I don't want to.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고 싶어요는요. I want to. 그러면 하고 싶니라고 물어볼 때는요. Do you want to? 이렇게 세 가지는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출근하다 방금 배웠죠? Go to work. Go to work. 오늘은 today. 그래서 I don't want to go to work today. 하나씩 덩어리별로 기억하면 되니까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막 이렇게 긴 문장을 외우려고 하면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짧은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된 하나의 의미 단위를 외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I don't want to go to work today 라고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엔요. 퇴근하다라는 표현인데요. 퇴근하다는요. get off work. get off work 라고 하면 일로부터 벗어나는 거. 퇴근하다가 됩니다. 네, 요즘 퇴근 모두가 바라는데 퇴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하죠? work overtime. overtime 하면 시간이 넘어선 거죠. 일하는 시간 넘어서 일하는 거. 네, 이건 뭐죠? 네, 야근을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work overtime. 이것도 머릿속에 함께 넣어주시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나온 표현이죠. get off work. 네, 여기 책 보시면요. 기초영어 31특강 책에는 네, 이런 제가 말씀드린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걸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내일 일찍 퇴근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내가 퇴근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물어보는 게 되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너 내일 일찍 퇴근할 수 있어? 이거는 뭐 지인이나 뭐 가족들한테 말할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뭐 지인한테 한번 얘기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 문장이 이렇게 구성되면 됩니다. Can you get off work early tomorrow? 문장이 완성됐죠. 자, 일단 제가 처음에 상대방한테 물어본다고 했으니까 can you로 시작해 주시면 돼요. Can you 뭐뭐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get off work. get off work 하면 퇴근하다. 네, 일을 끝내고 집에 가는 거죠. Can you get off work? 너 퇴근할 수 있어? 라고 묻는 거고요. 만약 제가 좀 퇴근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you를 I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Can I get off work? 이렇게 완성되면 되겠죠. 자, 그럼 추가 정보입니다. 네, 뭐 일찍 퇴근하는지 늦게 퇴근하는지를 물어볼 수 있고요. 내일인지 아니면 그저께인지 아니면 뭐 일주일 뒤인지 다음 주 목요일인지 이런 것들을 뒤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일찍 내일 early tomorrow. tomorrow early 아닙니다.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뭐 공식처럼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영어는 공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장을 말해보면서 감으로 익히시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문장, 좋은 문장, 제가 준비한 문장들을 열심히 따라하다 보면 나중에는 early tomorrow? 되게 자연스럽다. tomorrow early? 이상한데? 이 느낌을 딱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우리가 take a day off, take off 이것도 약간 벗어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휴가를 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통 take a day off, take a week off라고 뭐 어떤 기간 같은 걸 많이 얘기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이거부터 외워보도록 할게요. take a day, 하루를 의미하는 거죠. 하루 휴가를 내다, take a day off, take a day off. 그래서 조금 전에 배웠던 can I랑 같이 결합시켜보면 Can I take a day off? 저 하루 휴가 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배웠던 것들이 지금은 약간 연하게 있는데 진하게 되면 이걸 섞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계속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내일 하루 휴가를 낼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거 만들 수 있겠죠. 조금 전에 배웠던 건 살짝 추가만 시키면 되죠. 영어로 하면 Can I take the day off tomorrow?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take a day off라고도 하고요. 뭐 특정한 그 휴가라고 해서 take the day off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나 더는
뭐 그냥 하루냐 아니면 특정한 하루냐 따라서 살짝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이 정도는 뭐 헷갈리셔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 무슨 일이 있는데 그때 내가 꼭 휴가를 받고 싶다. 그럼 조심스럽게 상사한테 가서 뭐라고 하면 되죠? Can I take the day off tomorrow? 강세는 한 번씩 Can I? 네, 음미단이 한 번 Take the day off. 그 다음에 음미단이 한 번 더 Tomorrow. Can I take the day off tomorrow? 분리시켜도 되고요.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거든요. 붙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배운 것들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한 번씩 따라해 볼 건데요. 의미 단위별로 저랑 같이 하나씩 블록 쌓듯이 해주시면 되고, 헷갈리시거나 잘 모르시면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저는 취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력하고 있어요. I'm trying to 취직하다 get a job. 뭉치면 I'm trying to get a job. 저는 오늘 출근하기 싫어요. 저는 뭐뭐 하고 싶지 않아요는 I don't want to. 그 다음에 출근하다 go to work. 오늘은 today. 한 번에 가면 I don't want to go to work today. 내일 일찍 퇴근할 수 있나요? 제가 뭐뭐 할 수 있나요? Can I? 상대방한테 뭐뭐 할 수 있어요? Can you? 그 다음에 퇴근하다 get off work. 일찍 내일 early tomorrow. 그 다음 뭉칠게요. Can you로 해볼게요. Can you get off work early tomorrow? 네, 마지막은요. 내일 아침 휴가를 낼 수 있을까 하는데요. 제가 뭐뭐 할 수 있나요는 Can I? 하루 휴가를 내다 take the day off. 내일은 tomorrow. 붙여볼게요. Can I take the day off tomorrow? 네, 잘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헷갈렸다.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기 전보다 후에 하나라도 더 알아가면 그건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쌓아간 거잖아요. 조금씩 쌓아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저는 취직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이거는 의미단위 2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 섞으면 되니까 이거 꼭 기억하신 다음에 한번 얘기해 보시고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원어민들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기초 영어 표현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영어 표현을 잘 활용하면 영어로 말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어떤 덩어리 표현들이 있는지 그리고 문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Look for a job. 이거는 일자리를 찾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look for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찾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찾다가 find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거는 찾았다. 이거에 좀 더 가까운 말이고요.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이런 모양은 look for가 조금 더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look for a job. 이렇게 얘기하면 일자리를 이렇게 찾는, 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상상되는 겁니다. Look for a job. 좋은 일자리 없나? 일자리를 찾다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한 다음에 문장으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문장 볼게요. 저는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핸드폰 막 보고 있거나 신문을 이렇게 막 뒤지고 있으면 What are you doing now?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겠죠. 이럴 때 대답으로 알맞은 것이 I'm looking for a job 이겁니다. I'm looking for 그냥 look for가 아니고 I am looking 이라고 모양을 바꿨죠. 이거는 우리가 진행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I'm looking for a job 이라고 하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이거는 이 job을 바꿔서 I'm looking for my cell phone. 나 지금 내 핸드폰 찾고 있는데 I'm looking for my book. 내 책 어디 갔지? 이렇게 찾는 대상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해 주세요. I'm looking for a job. 저는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get promoted. 이거는 승진하다. 직업에 어떤 직장에 들어갔을 때 승진하다라는 표현이죠.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여기서 promote. 이거는 많이 들어봤던 표현 아닌가요?
뭐 이거를 조금 더 명사 형태로 바꾸면 프로모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뭐 슈퍼 같은 데나 백화점 같은데 땡땡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이 프로모트가 뭔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걸 얘기합니다. 뭐 보통 사람을 끌어올리기도 하고요. 아니 뭐 행사 같은 걸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만약 프로모트를 사용한다면 끌어올리는 거, 누군가를 승진시키는 거라고 봐주셔도 되는데요. 근데 내가 승진을 시키는 게 아니라 승진을 당하는 거잖아요. 뭐 사장님이나 어떤 회사에서 승진을 시켜줘서 승진을 하는 거니까 이럴 때는 be 플러스 pp나 get 플러스 pp 형태 이렇게 하면 수동태가 돼서 내가 어떤 걸 당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be보다는 get을 사용하면 조금 더 그 동작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get promoted 라고 하면 승진을 하다, 승진을 딱 당한 그 모양이 조금 더 떠오르는 거죠. 승진을 당하다고 하면 뭔가 좀 안 좋은 일을 당한다는 것 같으니까 승진을 하다 정도로 해주시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자, 그럼 문장 보도록 할게요. 그는 이번에 승진하지 못했어요 라는 표현이 있죠. 네, 어떤 남자분께서 승진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못한 겁니다. 야, 걔 뭐 철수 어떻게 됐어? He didn't get promoted this time.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는 진행형은 be 플러스 ing 형태지만 이번에는 과거 그리고 못했다라고 하면 didn't. 주어에 상관없이 didn't 그냥 나오시면 돼요. He didn't. 완전 주어 바뀌어서 I didn't, you didn't, she didn't. 똑같으니까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get promoted 넣어주시면 되죠. He didn't get promoted. 그는 승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언제 그랬는지, 어디서 그랬는지, 누구랑 같이 그랬는지라는 추가 정보들을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This time이란 말은 이번에, 이번 기회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He didn't get promoted this time. 그는 이번에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쭉 연결해 볼까요? He didn't get promoted this time.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회사를 그만두다 라는 표현인데요. 그만두다 회사를. 그러면 quit one's job. 이 once는 my, your, his, her 등의 어떤 사람을 넣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quit my job. 나 그만뒀어. 내 일을. 이렇게 됩니다. 이 회사를 그만두다라고 했는데요. 이 job이라는 표현 속에 일자리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어떤 회사나 뭐 내가 하는 일을 그만두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이것 말고도 quit smoking, quit drinking이라고 하면 담배를 피는 거, 술 마시는 거, 그만두다, 네, 멈추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곧 직장을 그만둘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마음에 안 들었으면 일 그만둘 거예요. 곧 그러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영어로 한다면 I will quit my job soon. 이렇게 돼요. 자, 이번에는 미래 느낌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내가 뭐 일을 그만뒀다도 아니고요. 그만두고 싶다, 그만두고 있다 아니죠. 앞으로 그만둘 거다라고 얘기할 거면 will이 가장 먼저 나오면 돼요. I will. 나 뭐뭐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뭐뭐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I will 바로 나오시면 좋습니다. I will. 그 다음에 quit my job. 일을 그만두다. I will quit my job.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거죠. I will quit my job. 그 다음에 뭐 미래라고 하면 5분 뒤도 미래고 10분 뒤도 미래고 뭐 3일 뒤, 한 달 뒤, 1년 뒤 다 미래잖아요. 그런데 뭐 구체적으로 in 2 years, 2년 후에 아니면 in 5 days, 5분 후에, 5분이 아니고 5일 후에가 되겠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뭐 좀 애매하게 그냥 곧 그럴 거다. 그럼 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한 뭐 며칠? 몇 주? 뭐 이 정도 느낌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럴 때는 soon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안정해 줬지만 그냥 곧 그럴 거야.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죠. I will quit my job soon. 나는 곧 일을 그만둘 거야. 다시 해볼게요. I will quit my job soon.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go on a business trip이라고 하면 출장을 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냥 go on a trip, go on a trip. 이거는 여행을 가다인데요. 그냥 여행을 가는 게 아니죠. business, 일적으로 가는 거. 출장을 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go on a business trip.
출장을 가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Go on a business trip. 출장을 가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는 뉴욕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이 마이크 씨 어디 가셨어요? 아, 그분은 지금 뉴욕으로 출장 가셨어요. 이거는 미래가 아니죠. 과거를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He went on a business trip to New York. 이렇게 문장이 완성됩니다. 자, go는 과거 형태가 went. 불규칙적으로 바뀌어요. 네, 이것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아요. He went on a business trip. He went on a business trip. 자, 좀 길어 보이지만 우리가 go on a business trip이라는 덩어리 표현을 만약 알고 있고 한 번에 얘기할 수 있다면 주어 he만 붙이면 되니까 뭐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바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덩어리 표현의 효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출장을 갔는데요. 언제 갔다? 뭐 5일 전에 갔다라고 하면 5 days ago. 뭐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장소를 얘기하고 있죠. 어디로죠? 뉴욕으로 갔다. 이렇게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는 to를 붙여서 to New York 하면 어디로 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문장 완성되면 He went on a business trip to New York.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 to New York라고 했지만 to Seoul, to Japan, to 울산, to China, to 뭐 캐나다, 뭐 나라나 도시나 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뭐 비즈니스 트립뿐만 아니라 He went on a trip to New York. 그는 뉴욕으로 여행 갔어.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변형시켜서 얘기하면 되는 거죠. 자, 오늘 배웠던 표현들 그냥 까먹기 전에 가볍게 복습해 보도록 할 건데요. 한국어만 주어진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져왔고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다시 영상 돌아가셔서 복습해 주시면 되니까 네, 그렇게 여러 번 복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것부터 의미 단위별로 해볼게요. 저는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이거는요.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나눌 게 크게 없습니다. 진행형을 사용해서 I'm looking for a job. 네, I'm looking. 이렇게 바로 진행의 형태로 나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I'm looking for a job. 자, 그 다음에 그는 이번에 승진하지 못했어요. 그는 뭐뭐를 못했습니다. He didn't 승진하다 get promoted. 이번에 this time 뭉쳐볼게요. He didn't get promoted this time.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곧 직장을 그만둘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하나씩 보면 저는 뭐뭐 할 겁니다. I will 일을 그만두다 quit my job 곧 soon 쭉 연결하면 I will quit my job soon 이렇게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뉴욕으로 출장을 갔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는 출장을 갔습니다. He went on a business trip 뉴욕으로 to New York. 연결해 볼게요. He went on a business trip to New York.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퀴즈도 하나 드릴게요. 그는 승진할 거야. 그는 뭐뭐 할 겁니다. 승진하다. 이렇게 의미 단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오늘 배웠던 표현 활용하면 되니까 요거 한번 적어 주신 다음에 만약 나 다른 표현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일단 근데 요거 하나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이거 하나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댓글로 적어 주신다면 정말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